남편이 게임에 빠져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한 딸. 저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던진 한마디는 제 오랜 믿음을 흔들었고, 저는 착한 사위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흩어지려는 가족의 실타래를 다시 묶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퇴직한 후로는 이런 평온한 오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딸 수연이가 보낸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권도 띠를 받은 날의 사진, 손녀 예은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모습까지. 미숙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언니. 핸드폰 벨소리에 미숙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내일 부녀회 모임 있잖아. 올 수 있지? 그럼, 물론이지. 미숙은 내일 모임이 기대되었습니다. 요즘 부녀회에서는 자식들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거든요. 특히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에게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사위 준혁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효자인지 말할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준혁이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세심한 문자를 누가 보낼까요? 미숙은 그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미숙은 지난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그날, 준혁이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완벽했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에서부터 깍듯하게 인사하는 준혁의 모습. 정장 차림에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식사 후에도 준혁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준혁아라고 말렸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싱크대 앞에 서더니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 차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때 준혁이 한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이런 사위를 어디서 또 찾을까요? 손자 민준이와 손녀 예은이는 미숙을 무척 따랐습니다. 특히 할머니 집에 오면 아빠보다 할머니 곁에 더 많이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줄 때 준혁은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요즘 젊은 아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예은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아빠를 더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혁이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도 예전보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웃을 때도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런 생각을 금세 털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수연이가 가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준혁 같은 사위를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내일 부녀회에서 또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준혁이가 며칠 전에 보낸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는 문자 말이에요. 다른 사위들은 그런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말했으니까요. 미숙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딸도 행복하고 손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계가 4시를 가리켰습니다. 곧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시간이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녀들이 좋아하는 호떡을 부쳐주려고 했지요. 반죽을 치대면서 미숙은 흥얼거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미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준혁이가 피곤하대요. 미숙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사위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텐데 뭐 어쩔 수 없지요. 대신 내일이라도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숙은 반죽된 호떡 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괜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자들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딸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부어 있었고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은 학원에 보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미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하게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어요. 미숙은 차를 끓여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수연이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숙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딸의 표정과 말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 무슨 말인데? 수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딸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미숙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차가 조금 넘쳐서 탁자를 적셨어요. 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농담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미숙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매일 게임만 해요. 게임? 네. 퇴근하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해요. 밤늦게까지요.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임이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건지요. 그래도 수연아, 게임은 취미잖아. 남자들은 원래 취미가 아니에요, 엄마. 수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랑 놀자고 해도 잠깐만이라고 하고는 계속 게임만 해요. 그래도 저는 투명 인간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아이들 일로 이야기해도 응, 그래, 이런 식으로만요. 미숙은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수연아, 그래도 이혼은 너무 엄마는 몰라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혼자 아이들 숙제 봐주고 학교 상담도 혼자 가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해야 해요. 준혁이가 도움을 안 주나? 게임하느라 바빠요. 수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게임과 결혼한 것 같아요. 미숙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위 준혁이 그런 사람이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연아, 그래도 참고 살면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남남이에요. 미숙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위가 그런 남편이었다니요. 그래도 수연아, 게임 정도는 이해하고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숙은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수연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도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외롭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질문이 너무 예상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수연아, 엄마도 외로우셨죠? 아빠가 일만 하시고 집에 와서는 말도 안 하시고. 수연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도 엄마는 참으셨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셨고. 그건 하지만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처럼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숙은 딸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진짜 행복이 뭔지. 수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가야 해요. 수연아, 잠깐. 하지만 수연은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더 생각해봐. 미숙이 뒤따라 말했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혼자 거실에 서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그런 남편이었을까요? 명절 때마다 보여준 그 완벽한 모습들이 다 가짜였단 말인가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표정도 외롭다는 고백도 진짜였어요. 미숙은 찻잔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물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았던 걸까요?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잤지만 오늘 밤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차렸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남편이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후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제 수연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행복했었나요? 미숙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말이에요. 남편은 그때도 지금처럼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지요. 아빠 언제 와? 어린 수연이가 물으면 미숙은 이렇게 답했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몰랐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곧바로 잠들곤 했지요. 그때도 미숙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 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홀로 아이를 재우고 나서 느끼던 그 허전함은 뭐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엄마, 어제는 감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수연아. 이따가 집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래, 와라. 2시간 후 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어제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다. 괜찮아. 내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죠? 저를 키우시면서. 미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혼자 모든 걸 하시는 거. 수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일만 하시고 엄마는 혼자서 집안일에 제 일까지 다 챙기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엄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정말 외로웠어.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참아온 외로움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참으셨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행복했는지는 모르겠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지. 미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 행복을 찾아야 해. 그럼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수연의 질문에 미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혼이라는 말은 무거웠거든요. 수연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준혁이와 대화는 해봤니?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만 그만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대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한번 준혁이와 이야기해 볼까?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준혁이 편을 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문제예요. 미숙은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정말 저에게 어떤 삶이 맞는지, 수연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혼자 남은 미숙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도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40년 넘게 살면서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지지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위 준혁이의 사정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준혁이를 만나보기로 말이에요. 사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야만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사위를 만나고 나서 받게 될 또 다른 충격을 말입니다. 이틀 후, 오후 미숙은 수연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친정에 와 있고 준혁이 혼자 있을 시간이라고 했어요.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준혁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 수염이 거칠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준혁아, 괜찮니? 아, 네. 어머니, 왜 갑자기?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미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컵라면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컴퓨터는 여전히 켜진 채였어요. 소파에는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리를 못해서. 준혁이 황급히 쓰레기들을 치우려 했습니다. 괜찮다. 그거 치운다고 될 것도 아니다. 앉아라. 미숙은 준혁을 소파에 앉게 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준혁아, 수연이한테 들었어. 준혁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제가 못나서.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숨 쉴 구멍이 없었어요. 미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혼나고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이고.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능한 직장인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만. 그래서 게임을?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이들도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저를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게임 속에서만 달랐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곳에서만 제가 영웅이고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현실에서는 실패자지만 게임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미숙은 사위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느꼈을까? 알아요. 다 알아요. 준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런데 왜 멈출 수 없었어? 무서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미숙은 사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후회해요. 정말 많이. 준혁이 미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혁아, 게임 다 지웠어요. 계정도 삭제했고요. 준혁이 미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수연이에게도 정말 잘할 거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낼게요. 말로는 쉬워. 아니에요.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에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변했다고. 준혁아, 수연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니?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제발요. 어머니. 준혁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미숙은 사위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려라. 이런 모습으로는 누가 믿겠니? 네. 어머니. 그리고 정말로 변할 수 있겠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려서 하는 말일까요? 그날 저녁 미숙은 수연에게 준혁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그런 말 몇 번째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 보였어. 엄마는 준혁이 편이네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수연아, 엄마, 제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해서 아내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숙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외로움은 남편의 사정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니? 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수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위의 눈물도 진짜였고 딸의 상처도 진짜였습니다. 둘 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게임 따위로 가정을 깨려고? 미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여보,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봐야지. 힘들면 참고 살아야지. 결혼이 장난이야? 남편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손자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어? 아이들 인생은 생각 안 하고? 미숙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수연이 잘 설득해서 이런 헛소리 그만두게 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미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딸 수연의 행복도 중요했지만 남편이 우려하는 현실적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수연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준혁이의 눈물도 생각났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맞을까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사흘 후 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수연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고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아, 좀 더 생각해보자.
충분히 생각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말은 들어봤어요. 후회한다고, 변하겠다고. 그럼 하지만 엄마, 이미 늦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안 되고요. 미숙은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았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 알아봤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에 맡기고 수연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듯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숙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준혁이의 간절한 부탁도 생각났고 수연이의 단호한 결심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격렬한 반대와 손자들의 미래까지 모든 게 미숙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오후 미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네요.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미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을 막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연이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할까요? 오후 늦게 동네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소문 들었는데 수연이가 응, 맞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고 어쩌면 좋아.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순자의 말에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성급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이혼 생각부터 하고 순자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이혼 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미숙은 친구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나을까?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미수가 너까지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 모르겠어. 순자야. 정말 모르겠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아이들에게 좋은지. 순자는 미숙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힘들겠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아. 순자가 간 후 미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만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때 말이에요. 그때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딸을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참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맞을까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선택한 길이 옳을까요? 준혁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 말처럼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손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진정 도움이 될까요? 미숙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옳은 것일까? 펜을 들고 쓰려다가 멈췄어요. 답이 없었거든요. 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도 이런 고민을 할까요? 사랑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지지하시겠어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를 권하시겠어요? 준혁이의 변화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틀을 깨뜨려도 될까요? 미숙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 선택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딸의 결심과 가정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의 갈등에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혜가 이 가족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미숙 씨의 고민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미숙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